여러분 반갑습니다.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장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 책 소두에 보면 그 청춘 예찬의 첫 대목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고선의 기관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려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청춘을 노래한 미테온의 시 청춘 예찬의 첫 대목입니다. 기성세대에 널리 화제된 이 시에서 펼쳐진 청년기의 꿈과 비전이 이 시대를 살아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함께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청춘의 꿈과 비전이 있을 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 맑은 정신, 튼튼한 몸, 팽팽한 피부, 풍부한 상상력과 불타는 열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이런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노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그 목적을 위해서 청춘처럼 살아가는 운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초등학교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햇볕이 쨍쨍한 여름 날씨에 땀을 범벅이 된 상태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세 분들의 일꾼을 향해서 누군가가 다가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하죠. 귀찮고 퉁명스러운 어조로 아니 벽돌 쌓는 게 안 보입니까? 라고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더니 시간당 기껏해야 8,590원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뱉었습니다. 세 번째 일꾼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는 흘러내리는 땀을 더러운 손으로 닦으면서 어린 아이들의 꿈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의 목소리는 마음껏 공부하고 뛰노는 수많은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눈앞에서 그리는 듯 생동감 있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사람에게서 다른 두 사람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갈 동안 그의 눈엔 마치 장차 이 나라의 소망이 될 꿈 많은 어린아이들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에게는 살아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 곧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비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비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전이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은 가슴속에 큰 꿈을 품고 살았는데 그들은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이 페이지 77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흑인으로서 인권운동가이죠. 그러면서 그가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곳이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들의 자손과 옛 노예주들의 자손이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알라바바 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내 꿈이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의 조국은 자유의 땅, 나의 부모가 살다 죽은 땅, 개척자들의 자부심이 있는 땅, 모든 산에서 자유가 노래하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과 백인, 유태인과 그리스도인, 개신교와 가톨릭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자유가 왔다, 자유가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침내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옛 영가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이 연설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꿈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꿈이 헛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열정 가득한 연설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요문했던 흑인 인권자인 마틴 루터 킹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희망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스스로가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1968년 암살당했지만 그의 비전은 살아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서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꿈 비전의 사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인 빌 게이츠입니다. 요즘 컴퓨터는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하나의 필수품들이 되어 있죠. 하지만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시작할 무렵인 1970년도에는 컴퓨터는 기업에만 국한된 첨단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빌 게이츠가 전 세계 가정에 컴퓨터를 보급하겠다고 꿈꾸던 비전은 주변의 어리석은 도전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기업용으로 사용되던 시절에는 현재 쓰는 개인용 컴퓨터를 그 당시 기술 수준으로 만들어내려면 냉장고보다 더 큰 치수의 컴퓨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가격도 만만치 않았죠. 고가의 비용이 들다 보니 가정용 컴퓨터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뿐 아니라 빈민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 가정마다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고 없는 것이 없죠. 무모해 보였던 그의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1955년 미국 시애틀에 태어나서 13세부터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장차 개인용 컴퓨터가 모든 사무실과 가정을 점령하고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75년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가 운영체제를 만들 기회를 얻기는 했지만 실상 그가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게 바로 IBM 회사이고, 그 다음에 애플의 강력한 유망주인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빌 게이츠는 탁월한 비전과 끊임없는 연구, 중요한 것은 이제 비전과 연구라는 거죠. 연구로 더 많은 사람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컴퓨터 산업을 눈부시게 발전과 진보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잘 아는 MS-DOS, 엑셀, 윈도우 등등 무수히 많죠.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전 세계의 미래의 무한 경제 속도로 이끄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사람의 꿈, 한 사람의 비전이 얼마나 인류 문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몇 해 전 하버드 대학의 신입생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빌 게이츠와 같은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리더란 무언가, 진정한 리더란 자신만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젊은이들의 룰 모델이 되는 것이 아이디어와 사업 수완,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에게 쏟아지는 또 다른 기대, 즉 자선사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인과 함께 설립한 재단이 있는데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입니다. 이걸 통해서 연간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하고 있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성취할 목적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이 비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비전이란 영어 단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며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제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현재의 사실과 소망과 꿈, 위험 및 기회의 몽타주로 붙어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내일이 시작되는 곳이며 목표 지향적인 행동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미래를 선망하는 비전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뿐 아니라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키고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게 만들게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비전이란 뭐냐?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전은 여전히 좌절과 실패에도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기에 인류의 미래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비전을 창출하며 그 실현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전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들의 에너지를 집중케 하는 목적을 행동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 비전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페이스북의 실질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생 신분으로서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 세계를 하나로 묶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내는가를 잘 엿볼 수 있는 모습들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비전은 어떻게 창출해내는가? 비전은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비전은 가정에서 일하는 어머니에게도 비전이 있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그러한 그 직원들에게도 이 비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주어진 학교에서 신축하는 근로 노동자들에게도 이 비전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이 살아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과 초점이 흐릿한 사람, 생동하는 비전이 있고 그런 비전이 없는 차이에 따라서 비전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비전은 어떻게 창출되는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하는 사람만이 이 비전 창출을 하게 된다. 도전이 없다라는 것은 도전이 없는 비전은 꿈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불행과 불만투성이의 상황을 희망찬 내일을 위한 비전 창출의 터전으로 삼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기 극복의 훈련입니다. 비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정직해야 되고 신실하고 인내심 있고 사랑과 열정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인격 소유자로 한 가지 목적에 에너지를 집중할
하는 사람이 비전 있는 사람, 주변의 유혹과 방해물에 시간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 비전 있는 사람, 고통과 좌절과 실패를 성숙의 기회로 삼고 온전히 한 곳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 비전 있는 사람, 어려운 도전이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불안과 우울증을 극복한 채 목표 지향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비전 있는 사람, 모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 비전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항상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가치는 뭔가? 비전의 핵심 가치란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 가는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핵심 가치의 내용 두 가지는, 첫째는 인격이고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 비전 실현에 있어서 가장 고결한 인격과 탁월한 능력은 필수적인 요소, 핵심 요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격 연마에 위한 핵심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정직과 진실과 성실과 근면과 열정 등등등을 소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삶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향상입니다. 사회복지사,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사이든 교사이든 직장인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전문 직종에 종사한 사람은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능력을 검증하게 되는데, 검증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능력이 향상돼야 한다는 거죠.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능력을 향상할 때 조직이 그렇습니다. 발전하게 되고 또 개인의 삶의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향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다면 이제 중년기,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도전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중년기, 또 어떤 분은 노년기를 바라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젊은 청춘의 어떤 그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년기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 도전은 고통이 수반되죠. 그래서 씹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깨우침을 주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건실한 인생의 바탕을 이룰 때 씨앗을 뿌리고 또 밭을 갈고 또 김을 매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마지막 중년기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흔히 말하기를 80부터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좀 있으면 뭐 120시대를 얘기할 것입니다. 120시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늦지 않았을까요?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데 그는 지금 올해 100세이십니다. 근데 100세이시면서도 그는 뭐 하시냐면 강의를 하고 계시고 집에 가시면 글을 쓰고 그리고 글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십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을 출판하셨고 2019년 작년에는 인생의 열매들이라는 책을 2020년 올해 초에 삶의 한가운데 영원히 길을 찾아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전, 꿈을 가지시고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면 우리도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세까지 청춘처럼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